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한글을 처음 배우던 그 떨림 기억나시나요? 기억 니은 디귿부터 천지인을 따라 배우던 그 설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5,000km나 떨어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 똑같은 설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은 요즘 한글로 연애 편지를 씁니다.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오늘 뭐 하고 싶어요. 그 말들을 라틴 문자가 아닌 정확하게 한글로 또박또박 적어 내려갑니다. 심지어 할머니가 손녀에게 한국어로 자장가를 불러주고 카페에서는 안녕하세요가 일상 인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한글일까요? 왜 한국어일까요? 이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입니다. 미국에서 온 영어 교사 마이클은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솔직히 미국인인 제가 봐도 이건 정말 대단한 현상이에요. 제 학생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는 어느 날 커피숍에 앉아 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두 명의 우즈베크 커플이 나누는 대화. 그 대화는 분명히 한국어였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오늘 뭐 하고 싶어요, 영화 보러 갈까요? 그 장면을 본 그는 깜짝 놀랍니다. 왜 우즈베크 커플이 한국어로 데이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지?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당연한 일인 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글 현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 전역에는 세종학당이 있습니다. 남만간, 데나우, 사마르칸트, 타슈켄트, 페르가나. 이 학당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겠다는 것. 그는 세종학당을 방문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교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학생들뿐 아니라 직장인, 노인, 청소년까지 모두가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눈빛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 같았어요.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몽을 보았는데 우리 전설 속 영웅 알프무시와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한국과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는 놀랍니다. 문화가, 언어가, 전설이 지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점점 더 많은 사실을 알아냅니다. 한국 드라마 OST가 카페에서 흘러나오고 화장품 가게 간판엔 한국 코스메틱이란 문구가 붙어있고 학생들은 한글이 우즈베크어보다 쉽다고 말합니다. 70세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사랑의 불시착 장면을 따라하고 그 모습에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한글이, 한국어가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걸까요?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일까, 아니면 진정한 문화 교류일까? 그리고 그는 확신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한글이 만든 진짜 기적이에요. 지금부터 그 미국인 교사가 직접 목격한 우즈베키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글의 기적. 그 문화 융합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나는 한국인이어서 정말 자랑스럽다. 혹시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쩌면 여러분의 이웃 나라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온 건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입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땐 단지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처음 놀랐던 건 한 달쯤 지났을 무렵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은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현지 커플이 믿기지 않는 언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오늘 뭐 하고 싶어요? 영화 보러 갈까요? 분명히 이곳은 우즈베키스탄이고 그들은 현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대화는 한국어였습니다. 게다가 억양도 자연스럽고 표정도 어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간 저는 내가 환청을 들었나 착각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 장면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익숙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그 커플을 지나쳤죠. 집에 돌아와서 현지인 동료 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요즘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가 유행인가요?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선생님, 이제 시작도 못 보셨네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혁명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본격적으로 이 나라의 한국어 열풍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찾은 정보는 놀라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세종학당이 무려 5개 이상 설치되어 있었고, 타슈켄트 한국어 교육원의 대기자 명단엔 100명이 넘는 사람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인기 콘서트 티켓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한글을 배우기 위해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다음 날 세종학당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수업이 열리는 교실은 이미 만석이었고, 일부 학생들은 복도까지 나와서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필기를 위해 창틀에 공책을 올려두고 서서 따라 쓰고 있었죠. 한글 자음 기억부터 시작해 니은 디귿 미음까지 선생님이 칠판에 자음을 쓰면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따라 썼습니다. 어떤 여성은 수업이 끝난 후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주몽 드라마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우즈베키스탄 전설 속 영웅 알포무시와 너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알고 싶었어요. 우리랑 한국은 어쩌면 옛날부터 이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두 나라가 드라마 속 영웅 한 명을 통해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며칠 후 저는 한 학생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학생 이름은 아크말. 그의 가족은 모두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던 중 그의 할머니가 저를 보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70세가 넘은 어르신이었고, 그동안 한글을 단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도 한국어를 하세요? 제가 묻자 아크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한글을 배우셨어요. 이젠 기본적인 인사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명장면을 함께 따라하며 연기했어요.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그 모습을 본 저는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따라하기가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문화와 언어가 함께 공유되는 순간,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타슈켄트 시내에선 한국 화장품 가게들이 즐비했고, 간판에는 KBG 한국 코스메틱이란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 한국 드라마 OST를 들으며 공부하고, 길거리 청년들은 완벽한 발음으로 형 오늘 뭐해? 영화 보러 갈까? 라고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잊을 수 없습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한국어 교재가 베스트셀러 코너 한가운데에 진열되어 있던 장면이었어요. 한글 첫걸음 K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비즈니스 한국어. 심지어 우즈베크 문법과 한국어 문법을 비교 설명한 교재까지 현지 출판사에서 자체 제작해 판매 중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페르가나였습니다. 이곳엔 심지어 페르가나 한국국제대학교라는 이름의 대학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는 3,000권이 넘는 한국 관련 서적이 있었고, 모든 책이 우즈베크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노트를 모두 한글로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묻자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한글이 더 빨라요. 우즈베크어를 라틴 문자로 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에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학습 도구가 아닌 그들에게는 실용적인 문자가 된 것이었죠. 이후로 저는 데나우, 사마르칸트, 남만간 등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세종학당과 대학을 방문했고, 거기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꿈을 주었어요. 드라마를 통해 사랑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고, 한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들의 말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저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타슈켄트 시내의 한 공원. 한 우즈베크 가족이 모여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3대가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한국어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가 아닙니다. 이건 진정한 문화 융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5,000km 떨어진 타국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주는 한국인 모두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놀라운 기적입니다. 타슈켄트에서 있었던 한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국제학교에서 다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던 날이었어요. 각국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무대 위로 등장한 학생들은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등장해 한국 전통 무용을 선보였고 한국어로 된 동요와 케이팝을 섞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의 가사를 한글로 또박또박 부르며 춤추는 모습을 보는데 그 장면이 마치 서울 어딘가에서 열리는 청소년 예술제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대 한쪽에 준비된 테이블 위에 한국 전통 음식 김치와 불고기를 직접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양념 배합까지 모두 직접 우즈베크어로 번역된 레시피를 바탕으로 손수 준비한 것이라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그리고 이어진 발표 시간. 한 학생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드라마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한글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이고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과 문화는 우리 우즈베키스탄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이 발표를 듣는 순간 주변에 있던 많은 외국인 교사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고 저 역시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가 울컥치고 올라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화의 전환은 더 이상 단순한 관심이나 호기심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정체성과 비전, 미래를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며칠 뒤 페르가나에 위치한 한국국제대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학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유일한 대학으로 학생들은 한국 비즈니스 매너, 한국사, 한국 문화 그리고 회화까지 모든 것을 4년간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총장님은 말했습니다. 졸업생의 80% 이상이 한국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한국 통역사나 문화 전문가가 되는 것도 꿈이죠. 강의실 한켠에서 만난 한 학생은 말했습니다. 저는 삼성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 기업은 체계적이고 꿈이 있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한국처럼 우리 우즈베키스탄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한 언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취업을 위한 수단을 넘어서 삶의 태도와 국가의 미래 비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도서관이었습니다. 한국 관련 서적이 무려 3,000권 이상, 그중 절반 이상은 우즈베크어로 번역된 책이었고 학생들의 공책은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우즈베크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도 노트 필기를 한글로 하고 있는 모습에 저는 또다시 감탄했어요. 왜 한글로 쓰나요? 제가 묻자 학생은 말했습니다. 한글이 더 빠르고 쉬워요. 우즈베크어를 라틴 문자로 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한글이 이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사마르칸트에 위치한 세종학당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글 서예 수업이 열리고 있었어요. 붓으로 사랑, 행복, 고마움 같은 단어를 써서 액자에 담는 수업이었는데 우즈베크 사람들은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기도를 올리듯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한 여성은 고마워요라는 단어를 써놓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를 집에 걸어 놓을 거예요. 한국이 우리에게 꿈을 줬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한동안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단지 글자가 아니라 감정과 의미와 희망을 담는 그릇이 되고 있다는 걸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나우에서 열렸던 한 특별한 프로그램, 한국 기업 인턴십 과정,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연계해 학생들이 실제로 기업에 들어가 업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간 약속을 지키고 동료를 존중하며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문화였어요. 그리고 선배들이 점심시간마다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정이라는 감정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타슈켄트 1 세종학당을 다시 방문했을 때 한국어 토론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크 청년들이 한국어로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꿈을 선물해준 문자가 되었어요. 이 언어를 배우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과 연결됐고 이제는 우리도 세계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한류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문자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타국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타슈켄트 시내의 어느 공원, 붉게 저무는 해 아래 한 가족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고 할머니는 조용히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죠.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소리는 한국어였습니다. 사랑해요, 나의 손주들. 건강하게 자라서 한국에도 가보자. 옆에서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손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건 사랑합니다 해요.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 광경을 보고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작은 공원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한국어 대화가 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장면이 제게 남긴 여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다. 이건 마음이다. 한글이 만든 마음의 연결이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즈베키스탄 곳곳에서 저는 수많은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한국어로 토론을 하고 할머니와 손녀가 드라마 대사를 함께 따라하며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슬랭을 주고받고 대학의 도서관엔 한국 문학책이 가득하고 가정집 식탁엔 김치가 올라오고 길거리 광고판엔 한글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글 하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에서 그 다음엔 드라마와 케이팝을 통한 열정으로 그리고 이제는 삶의 일부로 스며든 진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며 자신의 꿈을 말합니다. 한국어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한글로 삶의 일기를 씁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배운 건 단지 외국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다움, 진심, 정, 사랑, 그리고 연결을 배운 겁니다. 한글은 그들에게 다른 나라의 문자가 아니라 자신을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한글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매일같이 목격하며 제 마음도 어느새 한국어에 물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수많은 이들을 통해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인지, 얼마나 강한 정신을 가진 나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청년들은 한글을 통해 희망을 품었고, 우즈베키스탄의 가정은 한글을 통해 사랑을 전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어르신들은 한글을 통해 손주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옛날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세종대왕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마음은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다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한글이 만든 가장 아름답고 진실한 기적. 저는 오늘도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지만 마음 한구석엔 가장 위대한 언어는 한글이다 라는 확신을 품고 살아갑니다. 한국인 여러분, 이 모든 걸 듣고도 여러분이 자랑스럽지 않다면 무엇이 자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한글.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즈베키스탄의 어느 교실에서 누군가는 기억 니은 디귿을 따라 쓰며 자신의 미래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글로 처음 쓰는 편지에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담고 있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사랑해요를 누군가에게 건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의 중심엔 바로 한국의 언어, 한글이 있습니다. 한글은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 또 다른 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우즈베키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글의 기적,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감동이 스며들지 않았나요? 우리는 흔히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는 그 당연함을 꿈으로 여기고 그 문화를 배우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우즈베키스탄의 평범한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우는 할머니일 수도 있으며, 한글 자음 하나의 감동을 느끼는 60대 아저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말합니다. 한글은 아름답고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그저 감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함께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구독을 눌러주시는 그 순간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은 씨앗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든 사람에게 계속해 주세요라는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은 앞으로 들려드릴 더 많은 감동의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는 초대장이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다면 그 감정을 간직한 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가지 모두 눌러주세요. 한글이 이어준 이 기적 같은 이야기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채널을 통해 더 깊은 감동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문화에서 피어난 한국어의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한글이 만든 또 하나의 기적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을 가장 먼저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사실이 더없이 자랑스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